도저히 못 참겠어요. 도대체 언제 도착합니까? 제 목소리가 땀에 젖은 휴대전화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도로 위 온도계는 48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고급 이탈리안 가죽 시트는 이미 제 땀으로 축축했고 에어컨은 꺼진 지 오래였습니다. 미국에서 수입한 최고급 슈퍼카가 리야드 외곽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멈춰선 지 벌써 3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 사건 이후로 한국차만 탑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준 한국차의 위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죠. 제 소개를 잠시 드리자면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칼리드 빈 살만 알사우드 왕자입니다. 30대 초반으로 사우디 모빌리티 위원회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서구의 명품 슈퍼카들을 수집하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제 인생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왕실 차량이라고 3번이나 강조했는데 아직도 오지 않다니. 저는 뜨거운 태양 아래 차 밖으로 나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 고속도로. 지나가는 차량들은 그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인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엔진 과열, 경고등의 전자제어 시스템 오류라. 저는 차량 대시보드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20만 달러가 넘는 차량이 이렇게 쉽게 멈춰서다니. 그것도 이 사막 한가운데서. 제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런데 이런 고가의 차량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실감하게 되었네요. 시간이 흐를수록 차 안의 온도는 점점 올라갔습니다. 물은 이미 다 마셨고 배터리는 15%밖에 남지 않았죠. 구조대와의 통화에서 그들은 고장 차량이 너무 많아 최소한 시간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우디의 왕자라는 지위도 값비싼 슈퍼카도 이 순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서구의 기술인가? 저는 독백했습니다.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지만 뜨거운 사막 바람만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고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백색 SUV 한 대가 제 방향으로 속도를 줄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손을 흔들었네요. 차량이 제 앞에 멈춰섰고 30대 한국인 부부가 내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요. 제 눈에 그 차량의 엠블럼이 들어왔습니다. 현대자동차였죠.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제가 한국인 부부의 차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50도에 육박하는 바깥 온도와 달리 차 안은 놀랍도록 쾌적했습니다. 이 차, 에어컨이 정말 강력하네요. 한국인 남편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사막 지역 수출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냉방 시스템이 있거든요. 게다가 이 차는 쿨링 시트까지 있어서 더위에 정말 강합니다. 저는 앉아있는 시트에서 느껴지는 시원함에 놀랐습니다. 시트 표면에서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것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고급 슈퍼카에도 없던 기능이었죠. 정말이네요. 시트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차량은 20만 달러가 넘는 가격인데도 이런 기능은 없었습니다. 김현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시보드의 버튼을 가리켰습니다. 이 버튼으로 시트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열선 기능도 있고요. 한국인 부부의 아내가 물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왕자님, 물부터 드세요. 탈수 증상이 있어 보이십니다. 정신이 몽롱했던 저는 그제서야 이 부부가 저를 알아본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알아보셨군요. 네. 모빌리티 위원회 책임자시잖아요. TV에서 몇 번 뵌 적 있어요. 저희는 리야드에서 한국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을 마시며 정신을 차리는 동안 차량 내부를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놀랍도록 직관적인 디자인과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컵홀더는 보온 보냉 기능이 있어서 음료의 온도를 유지해 주었고 공기청정 시스템은 사막의 미세한 모래먼지까지 걸러내는 듯했습니다. 무엇보다 실내 공간이 넓고 편안했죠. 가장 가까운 휴게소로 모셔다 드릴게요. 그곳에서 구조대를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또 다른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엔진 소음이 거의 없었죠. 제 슈퍼카는 강력한 엔진 소리가 매력 중 하나였지만 이 차는 마치 전기차처럼 조용했습니다. 이 차가 정말 조용하네요. 하이브리드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일반 가솔린 엔진이에요. 한국 차는 소음과 진동 제어에 많은 기술을 투자했거든요. 특히 현대와 기아 차량은 최근 몇 년간 이 부분에서 크게 발전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차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3년 정도 됐네요. 한 번도 고장 난 적 없어요. 사우디의 극한 환경에 맞게 설계됐다고 하더라고요. 3년이나 됐는데
이렇게 상태가 좋다니 놀랍네요. 특히 이곳 사막 환경에서는요. 한국 자동차 회사들은 중동 시장을 위한 특별 사양을 개발해요. 강화된 냉각 시스템, 열에 강한 전자부품, 모래먼지를 막는 특수 필터 등이 기본으로 장착됩니다. 중동은 한국차에게 정말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구조되었죠. 죄송합니다만 최소 2시간은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오늘 고장 신고가 평소보다 3배나 많아서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의에 늦겠네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릴 수 있어요. 어차피 리야드 시내로 가는 길이니까요. 감사함에 고개를 숙이며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달렸고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해 최적 경로를 안내했습니다. 음성 인식 기능이 알아봐도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중에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했을 때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이 작동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죠. 알람 소리와 함께 차가 스스로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이 안전 시스템이 정말 놀랍네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이 작동한 거예요. 레이더와 카메라가 앞차의 급제동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제가 반응하기 전에 차가 먼저 대응했죠. 이런 시스템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나요? 네. 요즘 한국차들은 대부분 이런 안전 기능이 기본 사양이에요.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후방교차 충돌 방지 등 다양한 안전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차는 외형은 수수해 보이지만 내부 기술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이 차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필요한 기능과 안전성에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걸 경험하고 나서야 한국차의 진가를 알게 됐습니다. 창밖으로 사우디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로 위에 서 있는 차들이 눈에 많이 띄었죠. 자세히 보니 대부분 미국과 유럽의 고급차들이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고장 차량이 많은 걸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마도 오늘의 고온 때문일 거예요. 48도가 넘으면 대부분의 서구 차량들은 전자장치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특히 최근 모델들은 전자제어 시스템이 복잡해서 더 취약한 것 같아요. 한국차는 원래 고온다습한 여름을 견디도록 설계되었어요. 한국의 여름은 덥고 습하거든요. 그래서 냉각 시스템과 전자장치의 내열성이 뛰어납니다. 게다가 중동 수출용은 특별히 강화된 사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저는 대시보드의 온도계를 보았습니다. 바깥 온도는 49도였지만 차 안은 쾌적한 23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료계를 보니 연비도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연료 효율도 좋아 보이네요. 네. 한국차는 연비에도 많은 신경을 씁니다. 이 차는 고급 SUV 중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인 편이에요. 사우디처럼 장거리 운전이 많은 곳에서는 중요한 장점이죠.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을 때 저는 제 슈퍼카를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20만 달러짜리 차가 이렇게 쓸모없다니. 이건 이 차보다 몇 배나 더 비싼데 말이죠. 가격이 아니라 신뢰성이죠. 한국차는 바로 그 신뢰성에 투자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실용성하고 안전성을 우선시했어요.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락처를 받았죠. 차에서 내리기 전 저는 한 번 더 차량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가죽 시트의 스티치 하나하나, 버튼의 배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까지 모든 것이 사용자를 배려하는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단지 저는 그 순간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을 뿐이었죠.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가 차에서 내리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훗날 사우디아라비아 전체의 모빌리티 혁명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책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제 앞에는 노트북이 열려 있었고 검색창에는 한국 자동차 기술이라는 키워드가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사실일까? 저는 밤을 새워가며 미국차, 유럽차, 그리고 한국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기술 성능, 내구성, 정비율, 사고 대응, 가격 대비 품질 등 모든 측면을 비교 분석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데이터는 분명했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신뢰성 테스트 결과 한국차가 압도적으로 우수했습니다. 특히 45도 이상의 고온에서 전자제어 시스템 안정성은 미국 차량보다 3배, 유럽 차량보다 2배 높았죠. 게다가 사막 환경에서의 내구성 테스트에서도
한국차는 최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 더 놀라운 것은 정비 비용이었습니다. 같은 급의 차량을 5년간 운용했을 때 한국차의 정비 비용은 미국차의 절반, 유럽차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최신 한국차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우리는 로고를 샀던 거야. 기술이 아니라 마치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왕실과 정부 기관이 보유한 차량 목록을 조회했습니다. 예상대로 80% 이상이 미국과 유럽의 고급 브랜드였고 한국차는 5%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현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오늘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차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리야드 외곽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김현우 씨는 한국에서 자동차 엔지니어로 일하다 사우디로 이주한 경험이 있었죠. 왕자님, 한국차가 이렇게 발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연자원이 부족해 기술로 승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구성하고 실용성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사우디와 한국은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왔죠. 우리는 석유라는 축복 속에 안주했고 한국은 기술이라는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왜 세계적으로 한국차의 기술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걸까요? 김현우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죠. 사람들은 아직도 한국을 기술 강국으로 보지 않아요. 하지만 실제 사용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이나 아프리카처럼 극한 환경에서는요.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왜 직접 테스트해보지 않을까? 저는 그 자리에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차량 일부를 한국차로 교체해주세요. 현대와 기아의 최신 모델로요. 그리고 한 달간의 데이터 수집 계획을 세워주세요. 비서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왕자님, 혹시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건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테스트예요.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니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도로 위에는 여전히 화려한 서구 차량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죠. 화려한 껍데기 아래 숨겨진 기술적 한계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브랜드에 현혹되어 있었는지를 이제 진짜 테스트를 시작해볼 시간이군요. 저는 제 슈퍼카의 열쇠를 내려놓고 새로 구매한 현대 제네시스의 스마트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제 개인적인 실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결정이 훗날 사우디 전체를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네, 이름을 수정하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차 시범 운행 결과 보고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건 예상보다 훨씬 더 놀라운데요.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리야드 시내 10개 공공기관에 배치된 50대의 한국차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연료 효율성은 기존 차량보다 평균 37% 향상되었고 정비 요청은 85%나 감소했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극한의 더위 속에서도 단 한 대의 차량도 냉각 시스템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운전자 만족도 조사 결과도 확인해 볼까요? 보고서를 더 넘기자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차를 운전한 기사들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8점이었습니다. 특히 에어컨 성능과 조작 편의성, 그리고 안전 기능에 대한 평가가 최상이었죠. 저는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비용 분석표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1년간 운영 비용을 계산했을 때 한국차는 기존 미국 및 유럽 차량보다 35%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연간 사우디 전체 공공기관 차량으로 확대 적용하면 약 7억 이하 약 1억 8천만 달러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추산이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차량 교체가 아니라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될 수 있겠군요. 저는 김현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제 제안으로 이 프로젝트의 기술 자문으로 참여하게 되었죠. 결과가 놀랍습니다. 김현우 씨, 당신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왕자님. 사실 이 결과는 예상 범위 안에 있어요. 한국차는 극한 환경에 특화된 기술을 오랫동안 개발해왔으니까요. 저는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 같은 국가들은 계속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김현우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마케팅과 브랜드의 힘이죠. 사람들은 오랫동안 미국 차는 강력하다, 독일 차는 정교하다라는 이미지에 익숙해져 있어요. 실체보다 이미지가 판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보고서를 국왕에게 직접 보고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사우디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변화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다음 날, 저는 왕실 집무실에서 국왕을 아련했습니다. 보고서를 펼쳐놓고 한 달간의 시범 운행 결과를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량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폐하, 우리가 국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한국차로 전환하면 연간 7억 이할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도 크게 향상됩니다. 국왕은 보고서를 유심히 살펴보시다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의 차량만 구매해왔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때문입니다. 폐하, 우리는 차량의 로고가 주는 위신을 구매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실용성과 효율성, 그리고 안전을 선택할 때입니다. 국왕은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여셨죠. 우리 왕실이 기술보다 로고를 샀단 말이냐?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랬습니다. 국왕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셨습니다. 리야드의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창문 앞에서 그분은 깊은 생각에 잠기신 듯했죠. 칼리드, 내가 젊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모래와 낙타뿐이었지. 석유가 우리에게 불을 가져다 주었고 그 부로 우리는 세계 최고의 것들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단순히 소비하는 국가가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국왕의 말씀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음 말씀은 저에게 큰 책임감을 안겨주었죠. 이 계획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라. 사우디의 도로는 이제 실용과 안전, 그리고 미래를 선택할 때다. 저는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폐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리야드의 풍경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화려한 슈퍼카들이 가득한 이 도시의 풍경이 곧 바뀌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이제 사우디는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왕과의 면담 이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 왕실이 기술보다 로고를 샀단 말이냐? 라는 국왕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이것은 단순한 차량 교체의 문제를 넘어 우리 국가의 정체성, 미래 방향성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제 집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리야드의 화려한 고층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의 힘으로 사막 위에 기적을 창조했지만 그 기적은 지속 가능할까요? 우리가 정말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소비만 하고 있는 걸까?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저는 책상 위의 사진 한 장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할아버지는 석유가 발견되기 전 사우디의 삶을 기억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칼리드, 진정한 분은 땅에서 나오는 검은 액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란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야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한국차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석유로 얻은 부로 세계의 럭셔리 상품을 소비하는 국가가 아니라 지식과 기술로 가치를 창출하는 국가가 되어야 했습니다. 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김현우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리야드 시내의 한 한국 식당이었죠. 한국은 어떻게 자동차 기술 강국이 될 수 있었나요? 제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김현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필요성, 그리고 의지였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부족했기에 기술로 승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초기에는 많은 실패와 조롱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품질 향상에 대한 집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우디도 그런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김현우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사우디에는 풍부한 자본과 뛰어난 젊은 인재들이 있잖아요. 단지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 필요할 뿐입니다. 대화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즉시 팀을 소집했습니다. 모빌리티 위원회의 핵심 멤버들이 모였죠. 이제부터 우리는 사우디 스마트 모빌리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량 교체가 아닙니다.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팀원들의 표정에는 의구심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한 고위 관리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왕자님,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과의 오랜 관계는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우리의 중요한 경제적, 정치적 파트너입니다. 이것은 분명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기술과 효율성, 안전성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누구든 그 기준을 충족시키면 환영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명성과 브랜드만으로는 더 이상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실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첫 단계는 모든 공공기관의 차량을 점진적으로 한국차로 교체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한국의 자동차 기술을 사우디로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현대자동차 그룹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내용이었죠. 답장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력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귀국의 환경에 맞는 특별 모델 개발과 기술 이전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관리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차량 구매 지침을 새롭게 작성했습니다. 더 이상 브랜드나 외형이 아니라 효율성, 안전성, 내구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내용이었죠. 약 일주일 후 국왕으로부터 소환장이 왔습니다. 왕실 고문단과 함께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저희 비전을 보여드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왕의 집무실에 들어서자 왕실 고문들과 함께 국왕이 앉아 계셨습니다. 침묵이 흐르다가 국왕이 입을 여셨습니다. 칼리드, 내가 시작한 변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듣고 싶구나.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차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안전성 향상, 그리고 장기적으로 사우디 내의 자동차 기술 개발 기반을 구축하는 계획까지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을 마치자 고문 중 한 명이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는요. 제가 대답하기 전에 국왕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외교와 비즈니스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동맹은 상호 존중에 기초해야 하며 우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 국왕의 말씀에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국왕은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죠. 칼리드의 계획을 승인한다. 사우디의 도로는 이제 실용과 안전, 그리고 미래를 선택할 때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저는 국가의 미래를 바꿀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흥분과 자부심도 느꼈죠. 이것은 단순한 차량 교체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리야드 왕실 컨벤션 센터, 오전 10시. 전 세계 300여 개 언론사 기자들로 기자회견장이 가득 찼습니다. 제가 주최한 사우디 모빌리티 위원회 긴급 기자회견을 향한 관심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죠. 어제 SNS를 통해 사우디 교통 시스템의 혁명적 변화를 예고한 후 세계 각국의 자동차 업체 주가가 동시에 요동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마치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연설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방향성을 선언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죠. 준비됐습니까, 왕자님? 비서가 물었습니다. 네, 시작하죠. 무대에 올라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연단에 섰고 준비된 연설문 대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기자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늘부터 한국차 중심의 공공운송 시스템을 시작합니다. 순간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쳤고 몇몇 기자들은 즉시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반응을 지켜본 후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량 교체가 아닙니다. 우리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성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의 부로 세계의 럭셔리 상품을 소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실용성, 안전성, 그리고 미래 기술에 투자하려 합니다. 저는 준비해온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차의 극한 환경 테스트 결과, 연비 효율성, 안전 테스트 성적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3개월간의 철저한 테스트 결과 한국차는 사우디의 극한 환경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5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연료 효율성은 기존 차량보다 37%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정비 요청이 85% 감소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CNN 소속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결정이 미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사우디는 전통적으로 미국 차를 많이 구매해왔는데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며 그것은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와 외교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과 효율성, 안전성을 기준으로 선택한 것뿐입니다. 미국 기업들도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영국 BBC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한국 회사와 협력하게 되나요? 현대자동차 그룹과 전략적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독점 계약이 아닙니다. 다른 한국 기업들과도 논의 중이며 성능과 기술력을 증명한다면 어떤 기업과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기자는 도요타와의 협력 가능성을, 독일 기자는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의 반응을 물었습니다. 저는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차량을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우디 내의 자동차 기술 개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에 세계적인 자동차 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경험과 기술을 배우고 궁극적으로는 사우디만의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동 알자지라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준비해온 로드맵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첫 단계로 모든 정부 기관과 공공 서비스 차량을 3년 내에 한국차로 교체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리야드에 한국 사우디 합작 전기차 조립 공장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미 부지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며 내년 초 착공 예정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우디 젊은이들을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아카데미를 설립해 자동차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비서가 속삭였습니다. 왕자님, 반응이 엄청납니다. 전 세계의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샵 서리커럴 모빌리티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전 세계가 사우디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자동차 기업 CEO들, 투자자들, 그리고 다른 중동 국가 지도자들의 연락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메시지는 김현우 씨가 보낸 짧은 문자였습니다. 왕자님께서 진정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우디뿐만 아니라 한국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창밖으로 리야드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사막에서 고장난 차 안에서 느꼈던 무력감이 지금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멀게 느껴졌죠.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사우디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으니 이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기자회견이 있은 지 일주일 후 리야드 국제공항에는 특별기 한 대가 착륙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고위 임원들과 기술진이 타고 온 비행기였죠. 저는 직접 공항에 나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왕자님, 이렇게 직접 나와주시다니 영광입니다. 현대자동차 중동 지역 총괄 대표가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죠. 이번 방문이 양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실 이 만남은 우연한 사막에서의 고장 사건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던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2030년까지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 다각화를 추진하는 사우디 비전 2030 계획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산업 육성이었죠. 리야드 왕실 호텔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저는 건배사를 올렸습니다. 석유와 자동차, 사막과 기술이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사우디와 한국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하여 다음 날 사우디 투자부 청사에서 역사적인 MOU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약 15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조립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장은 연간 3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며 중동 전역으로 수출하는 허브가 될 예정이었죠. 서명식을 마친 후 현대자동차 기술진과 함께 사우디 젊은 엔지니어들을 위한 한국형 모빌리티 교육 프로그램을 방문했습니다. 이미 100명의 사우디 젊은이들이 선발되어 교육을 받고 있었죠. 어떻게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나요? 제가 한 젊은 여성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왕자님의 기자회견을 보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는 항상 자동차 기술에 관심이 있었지만 사우디에서는 그런 꿈을 키울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도 세계적인 자동차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쁩니다. 그녀의 열정 어린 대답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추구하던 변화였습니다. 단순히 차량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것. 교육센터를 나오며 김현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프로젝트의 공식 자문위원이 되었죠. 김현우 씨, 오늘 MOU 체결식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당신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왕자님. 김현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큰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주가가 8% 상승했다고 하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단계는 더 흥미로울 거예요. 실제로 이 협약은 단순한 자동차 산업 협력을 넘어선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사우디는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과 경험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다음 날, 리야드 외곽에 위치한 킹 압둘라 경제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사우디의 미래 산업 중심지로 개발 중이었고, 현대자동차 공장이 들어설 부지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단순한 조립 공장이 아닌 중동 최고의 자동차 연구개발 센터를 함께 설립하고 싶습니다. 제가 현대자동차 임원들에게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특히 중동의 극한 환경에 특화된 차량 개발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과제예요. 이 방문을 마치고 한 달 후, 사우디와 한국 간의 협력은 자동차를 넘어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의 SK이노베이션은 사우디의 대규모 배터리 공장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리야드에 AI 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변화는 사우디 내 자동차 시장의 급격한 변화였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단 3달 만에 사우디에서 한국차 판매량이 175% 증가했습니다. 디젤이 아닌 휘발유 엔진을 사용하는 한국차는 리야드의 극단적인 기후 조건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며 성능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왕자님, 민간 시장에서도 한국차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보좌관이 최신 시장 데이터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사우디의 거리에서 화려한 슈퍼카와 함께 실용적인 한국차들이 조화롭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차량의 변화만이 아니라 사우디 사회의 가치관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죠. 브랜드와 외형보다 기능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그들의 부모 세대와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변화는 자동차 선택을 넘어 다양한 소비 패턴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소비하는 국가가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는 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왕에게 정기 보고를 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국왕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칼리드, 내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제 큰 파도가 되어가고 있구나. 계속해서 이 파도를 키워나가거라.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폐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으로 현대 팰리세이드를 타고 가는 한 가족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들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있다는 것을요. 기자회견으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날, 저는 리야드 시내를 달리는 새로운 전기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사우디 한국 모빌리티 파트너십 1주년 행사의 일환이었죠. 버스는 현대자동차가 특별히 사우디의 고온 환경을 위해 개발한 전기버스로 태양광 패널이 지붕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자님? 김현우 씨가 옆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리야드의 풍경이 한 해 만에 놀랍도록 변해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는 현대와 기아 차량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고, 곳곳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었죠. 학교 앞에는 자율주행 셔틀이 아이들의 등하교를 돕고 있었습니다. 놀랍습니다. 단 1년 만에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니. 버스가 킹 압둘라 전기차 혁신 센터라고 불리는 새 건물 앞에 멈춰섰습니다. 이곳은 한국과 사우디의 공동 연구센터로 중동 환경에 특화된 전기차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센터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는 50도가 넘는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배터리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막의 모래와 먼지로부터 전자 시스템을 보호하는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연구실에는 사우디 젊은이들이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열정과 자부심이 가득했죠. 1년 전 시작했던 한국형 모빌리티 교육 프로그램의 첫 졸업생들이었습니다. 왕자님, 이분들이 우리 프로그램의 첫 졸업생들입니다. 이제 이들은 사우디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이끌 인재들이죠. 저는 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 엔지니어가 자신의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저희는 사막 환경에서 자동차 외부 센서를 보호하는 새로운 코팅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자율주행차가 사막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1년 전, 그저 남의 기술을 수입해오는 나라에서 이제는 우리만의 기술을 개발하는 나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센터 투어를 마치고 우리는 리야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현대자동차의 조립 공장이 한창 건설 중이었습니다.
이미 1단계 공사가 완료되어 시험 생산을 시작했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3만 대의 차량을 생산하게 됩니다. 특히 중동 환경에 맞게 특화된 모델들이죠. 현대자동차 임원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히 차를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사우디의 미래를 만드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제 자녀들과 함께 새 차를 타고 사막으로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현대 아이오닉 5 전기차였죠. 아이들은 신기한 듯 차 안의 첨단 기능들을 구경했습니다. 아빠, 이 차는 정말 멋져요. 친구들에게 자랑해도 될까요? 제 딸이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이 차가 얼마나 비싼지 아니면 어떤 브랜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란다. 이 차가 얼마나 안전하고 환경에 좋은지 그리고 우리 미래를 위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중요하단다. 사막의 노을을 배경으로 우리 가족은 잠시 차에서 내려 모래 언덕 위에 앉았습니다. 멀리서 전통 복장을 한 사우디 청년들이 현대 팰리세이드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차는 단지 차가 아니야. 미래를 태우는 기술이지. 제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어. 자원이 없어도 기술과 사람에 투자하면 세계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아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도 언젠가 우리만의 차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너희 세대가 바로 그 꿈을 이룰 거야. 사우디의 첫 자체 개발 자동차를 만드는 엔지니어가 되는 거지. 사막의 밤이 깊어갈수록 별들은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1년 전 그 사막 도로에서 고장난 채 절망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사건이 국가의 미래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줄은. 도시로 돌아오는 길, 리야드의 불빛이 밤하늘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친환경 SUV가 사막을 조용히 가로지르는 동안 저는 깊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사우디 내 한국차 점유율은 8%에서 32%로 급증했고 정부 차량의 45%가 한국차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통사고 사망률이 12% 감소했다는 것이었죠. 현대와 기아 차량의 첨단 안전 시스템이 많은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사우디와 한국의 파트너십은 자동차를 넘어 점차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확장되고 있었죠. 집에 도착한 후 저는 발코니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국왕 앞에서 사우디 한국 모빌리티 파트너십 1주년 성과를 보고하는 날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가 직접 작성한 문장이 있었죠. 과거엔 유전을 팔았지만 지금은 미래를 만든다. 사우디의 도로 위엔 이제 한국이 달리고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새로운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곧 사우디도 그 길을 함께 달리게 될 것이다. 가족들이 이미 잠든 늦은 시간, 저는 김현우 씨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차가 우리 국가의 미래를 바꾸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아닙니다, 왕자님. 차를 바꾼 것은 저희였지만 비전을 바꾼 것은 왕자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두 나라의 미래를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리야드의 밤하늘 아래 눈부신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위상을 느끼게 되었네요. 저도 한국인이라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